KBS 무대 오트볼타 공화국 체류기 극본 최재도 연출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임채원 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오트볼타 공화국과 그곳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유태용 선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 선생은 2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있는 오트볼타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재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기 전엔 한국에서 방송 극작가로 활동했었습니다. 오트볼타로 건너간 유 선생은 그곳에서 명망을 얻어 그 나라의 정책기획부 장관으로 기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트볼타 공화국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은 모두 유태용 선생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아프리카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 나라의 국부로까지 추앙받는 유태용 선생. 그래서 저는 오늘 유태용 선생의 체험을 바탕으로 오트볼타 공화국의 최근세사를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의 발전에 한국인 유태용 선생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함께 생각해볼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름을 떨치던 드라마 작가 유태용 씨는 1979년 9월에 오트볼타 공화국으로 들어갔다. 1999년 1월에 귀국했으니 무려 19년 4개월을 그곳에서 머문 셈이다. 오트볼타 공화국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300만 명의 소국이다. 유태용 씨가 오트볼타 공화국에 가게 된 경위부터 들어보자.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저는 그때 한국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한국도 저를 싫어했죠.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제가 쓴 정치 드라마가 이 권력자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당시 중앙정보부에도 2번 끌려갔다 왔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킬리만자로에 가보고 싶어 했던 터라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갔죠. 거기서 반년 정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법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나라도 하나 발견하게 됐죠. 그게 바로 오트볼타라는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 나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영토 안에 나라 이름을 다 적어놓지 못해 밖에다 화살표를 표시해 놓을 만큼 작은 나라죠. 킬리만자로에서 꽤 먼 곳인데 대륙을 가로질러 정반대 북서쪽에 붙어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오트볼타는 196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국민소득 또한 전 세계 최하위였다. 그럼에도 소수 부유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파업과 데모는 끊일 새가 없었다. 이런 정치적 혼란과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로 사회는 공황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당연히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쌍카로예요. 쌍카로,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죠. 식민지 시절엔 우수한 인재를 뽑아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다고 해요. 그때 발탁돼서 프랑스 육사를 졸업한 거죠. 이 사람은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 사람 현역 시절에 제가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죠. 그때 이 사람이 매료됐어요, 저한테. 인간적으로 이때 상당히 친해졌죠. 그래서 혁명 직후 바로 외국인인 저를 파격적으로 강요 명단에 끼워넣더라고요. 사실 쌍카로가 혁명을 일으킨 데는 유태용 씨의 조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유태용 씨는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이 나라에 도입하는 것만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청년 장교 쌍카로에게 여러 차례 역설했던 것이다. 쌍카로는 거기에 공감했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말하자면 유태용 씨가 그 나라 혁명의 이념적 근거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렇게 쌍카로는 사관학교 동기생 꼼빼로와 함께 권력을 잡게 되자 유태용 씨를 정책기획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유신체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그것이 1983년 봄의 일이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세월이 우리에게 있어 기나긴 어둠의 기간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이 나라 역사의 새벽입니다. 밝은 대낮, 곧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노대에 걸친 가난에서 벗어나 누구나 배불리 먹고 누구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후대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트볼타 공화국에도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아침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무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고. 오트볼타의 새벽이 선언됐다. 쌍카로는 새벽종을 높이 치켜들고 오트볼타의 찬란한 영광을 약속했다. 오트볼타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자기 집 앞 자기가 쓸기, 마을 앞길 넓히기, 가옥구조 개량 사업, 마을회관 확보하기 등등 한국의 새마을 운동 초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이곳 오트볼타에서 재현됐다. 집을 다시 짓자는 얘기요, 유 선생? 그렇습니다, 카카. 백성들에게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존 집을 모두 부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손쉽게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같은 환경 개조 운동입니다. 하지만 새로 집을 짓고 도로를 넓히려면 비용이 들 거다며. 우리의 혁명 이념이 무엇입니까? 자조, 자립, 협동.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서고 서로 힘을 합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념이 국민들에게 확고히 전달되기만 한다면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무비용, 고효율적 이념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만들려면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하고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 또한 만만치가 않소. 현재 우리 국가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오. 공익 용도로 쓰는 땅은 모두 지주들로부터 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오트볼트 공화국의 가옥들은 대부분 나뭇가지와 진흙을 섞어 짓고 있습니다. 나무와 진흙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재비는 거의 들지 않죠.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 사람 모두가 나서서 서로 돌아가며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품앗이라는 겁니다. 협동과 단결,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뉴타운 운동이 이거죠. 하지만 국민들이 왜 느닷없이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해야 하지 않겠소?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혁명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가옥 구조를 현대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 사업,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유 선생 말이 맞소. 근데 프랑스 유학 시절에 보니까 모든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고 도로 주변 건물들이 그렇게 산뜻할 수가 없었어. 그때 절로 탄성이 나옵디다.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혁명정부의 업적을 국내외에 과시하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오트볼타 혁명정부의 개혁은 유태용 씨에 의해 제안되고 주도됐다. 쌍카로는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시작과 끝을 모두 유태용 씨에게 의존했다. 쌍카로는 자신의 개혁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들이 자신의 지휘체계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유태용 씨는 국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여럿 개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온 국민 체력 단련 사업이다. 네 번째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이후 오트볼타의 모든 국민들은 오전 10시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길거리로 나와 국민체조를 하게 됐다. 우리가 60년대 불렀던 건전가요 걸으면 건강하다라는 노래도 이곳에서 다시 불리워졌다.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좀 게으른 편이에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직력이 떨어져요. 여럿이 호흡을 맞춰 무슨 일을 벌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이거는 외형상 체력 단련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목표지만 그 속뜻은 전 국민을 일사불란한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을 근면하게 개조시키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그 후 오트볼타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근면하고 가장 조직적인 나라가 됐다. 그것은 이처럼 유태용 씨의 치밀한 분석 능력과 과감한 정책 개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오트볼타 국민들은 처음 이런 개혁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은 식민시대 이래 누적된 패배주의적 사고 때문에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사회적 모순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태용 씨는 오트볼타의 불행이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에 기인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소수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다. 사실 오트볼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배 정의의 실현이었다. 부의 집중화, 빈곤의 대중화라는 말로 요약될 만큼 전체 인구의 2%, 곧 6만 명의 부자가 이 나라 부의 80%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유태용 씨는 부자들의 축제 과정을 정밀 조사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의 재산은 전부 몰수했다. 아니, 누구요 당신들? 부키나 씨. 아니, 당신은? 알아보시는군요. 곰페레 올시다. 혁명정부요.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 남의 집에 함부로. 남의 집? 이미 4시간 전부터 이 집은 혁명정부가 접수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정책기획부 안가로 쓰이게 됩니다. 뭐요? 우리 혁명정부에 협조하실 기회를 얻게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조? 나는 합법적인 정부에만 접촉할 거요. 합법적이라. 부키나 씨, 의회에서 우리 혁명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도록 결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 자체가 불법이요. 의원들을 가둬놓고. 불법은 당신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 전재산이 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요? 이건 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야. 피땀을 흘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키나 씨가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들의 피땀 아닙니까 그건? 나도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정당하게 모은 거란 말이요. 세금? 부키나 씨는 앞으로 더 이상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게 되셨습니다. 네, 전 재산을 다 빼앗을 심사요.
그것 또한 의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부정축제 재산은 환수하고 토지나 현금 소유에는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 말입니다. 북기나 씨의 재산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더구니. 당신들은 혁명을 빙자해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요. 정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기나 씨, 지금 이 종이 불을 뿜은 건 저 따위 유리창 몇 개를 부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원성을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북기나 씨 가슴에 경종을 울려드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강도라 하셨습니까 방금? 강도는 북기나 씨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나라 백성들을 착취해왔습니다. 북기나 씨가 혼자 먹고 있던 빵은 이 나라 백성 10,000명에게서 빼앗은 양식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배불리 먹는 동안 이 나라 백성 10,000명이 굶고 있었단 말입니다. 북기나 씨. 당신들 오래 못 갈 거요. 두고 보시오. 이런 강압 정책은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오트볼타의 부호들은 대부분 이웃나라에서 식량이나 의복 등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아 치부를 해온 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조합을 구성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세력화를 도모했다. 이로 인해 걸핏하면 시위가 발생했다. 발포하도록 하시오. 발포라고 하셨습니까, 각하? 그렇소, 총리. 하지만 데모로 날이 밝고 시위로 해가 지던 지난 정부 때도 군중들에게 총을 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이요, 아시겠소, 총리? 가난과의 전쟁, 혼란과의 전쟁, 불평등과의 전쟁, 패배주의적 사고와의 전쟁. 하지만 시위대에 총을 쏘아대기보다는 우선은 달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협상의 여지가 없어, 우리에게! 양보할 게 없단 말이오. 뭘로 달래고 뭐를 내줄 거야? 저들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오트볼타의 역사적 후지를 의미하는 거요. 안 그렇소, 총리? 오트볼타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단코 국론 분열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오. 국립민복을 위해 총화 단결해야 할 이 시점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 그거야말로 불협화음 아니겠소. 우린 합창이 아니라 재창을 해야 한단 말이오. 오직 한 길! 민족 중흥을 위해서만 매진해야 한단 말이오. 알겠소, 총리? 알겠습니다, 각하. 상인조합의 길거리 데모대에다 망설임 없이 기총소사를 해 피바다를 만들었다. 재산 몰수에 응하지 않는 부자들은 닥치는 대로 투옥시켰다. 땅을 희사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머리에다 총을 겨누었다. 이렇게 기득권층의 저항을 진압하자 비로소 혁명정부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정부 때 지주들과 보상금 마찰을 빚으며 계속 답보 상태에 있던 정부 청사 이전 문제가 혁명정부 들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됐어요. 지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수십 대의 토목 중장비를 동원해서 청사 부지를 밀어버린 거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제진흥 운동이 전개됐다. 우선 농촌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농지를 개혁했다. 부호들로부터 환수한 토지는 마을 단위로 분할해 공동작업을 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의무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했다. 공무원 수도 3분의 1로 줄이고 그나마 1년 중 절반은 농촌에서 지내도록 했다. 이렇게 농촌의 노동력과 토지를 공급하자
3년 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힘을 얻어 쌍카로는 야심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국토종단 철로를 개설했다. 경제발전의 견인차라는 유태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공사에는 범법자들이 동원됐다. 죄 지은 자들은 그들의 복역기간을 모두 이런 건설 현장에서 보내야 했다. 오트볼타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만여 명의 산업전사 여러분은 이웃나라인 기나파소국으로 파견돼 앞으로 3년 동안 철로공사 현장에서 투쟁하게 됐습니다. 이 역사적 과부로 인해 조국에겐 오트볼타는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바다에 접한 이웃나라를 거쳐야 해요. 그러니 과도한 물류비에 시달릴 수밖에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 경제 발전이 더뎌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웃나라인 키나파소 국왕과 단독 면담에 담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 철로를 대신 건설해주겠다. 그 대신 30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0,000명이나 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테니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 부흥의 진정한 역군으로 영원히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나파소국에다 개설한 철로는 국내에서 개설된 국토종단 철로와 연결이 돼 이 나라 민족과 역사를 세계와 연결시키는 동맥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쌍카로는 경제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망설이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가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생산체제의 미흡과 분배 과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했다. 일로 매진해야 할 판국에 그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쌍카로의 생각이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대체? 죄송합니다, 카카. 제가 미처 일체감 조성, 자긍심 고치,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제가 봐도 이 칼럼 논제는 명백히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온 이념이 아닌가. 오트볼타 사람이라는 인식, 그것 때문에 협동심이 싹 트는 거고, 오트볼타 사람이라는 긍지, 거기에서 애국심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말일세.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획일화를 경계한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제목부터가 이따위라고. 국민들의 사고와 행위를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회개한 논리란 말인가?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고치라는 미명 아래 개성이 훼손되고 다양성이 붕괴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지? 앞으로는 이런 글이 신문에 실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카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요, 종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꼼빼레 의장 카카. 이 칼럼을 쓴 엉갈송이란 작자 말이. 예. 잡아들여서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이 시대 최고의 덕목은 뭐니 해도 협동과 단결 아니겠소? 이를 부인하는 것, 곧 국가 발전을 의미하는 반국가 사범임을 자인하는 짓이오. 그렇습니다. 꿀벌이 개성을 강조하던가? 꿀벌에게 개체마다 개성을 부여한다면 과연 조직의 생존에 도움이 될까? 일사불란.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꿀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남은 거라고. 우리가 협동하고 단결하는 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몸부림이야.
인류가 사회를 구성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지. 그걸 회귀라라고 비난하다니. 이 작자 머리통 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 칼럼을 쓴 엉갈송이란 그 친구. 예, 의장각하. 부패한 정치인 루프통과 한패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권원유착 스캔들의 주인공이죠. 그 둘이. 그렇다면 루프통이 사주를 한 게 분명하겠구만. 아마 그럴 겁니다. 즉시 조사를 해고 신문사 편집국장과 함께 모두 구속하도록 하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이 문제야. 저런 불순분자들이 준동할 터전을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부패한 정치인을 응징하면 정치 탄압이라 하고, 국론 분열을 제재하면 언론 탄압이라 하고.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각하. 무슨 좋은 수라도 있습니까, 유 선생? 그러면요. 맹목적으로 서구 민주주의를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오트볼타적 환경에 알맞는 오트볼타식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트볼타식 민주주의라. 그날 이후 오트볼타의 모든 정당은 해산됐고 언론은 국유화됐다. 긴급명령이 발령된 것이다. 경제적 안정을 이룰 때까지 오트볼타에서 일체의 소모적 논쟁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것이다.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와 민주를 빙자한 비능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본인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다음의 명령을 내린다. 긴급명령 제1호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오트볼타 공화국 내에서의 정당 활동은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존 정당은 1984년 1월 1일을 기해 해산을 명한다. 긴급명령 제2호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오트볼타 공화국의 모든 언론사를 국유화한다. 이로써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니 지방자치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자, 선거 치러야죠. 의원들 활동비 줘야죠. 의사당 거다랗게 지어서 유지해야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급료 줘야죠. 국정감사 받느라 행정력 낭비되죠. 의회 심의 거치느라고 의사결정 과정 늦어지죠.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겁니다. 자꾸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절차 다 밟다 보면 언제 경제 부흥할 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모든 낭비적 요소를 없앴던 거죠. 그러기를 수년, 일곱 국민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이 나라는 독립 이래 최초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일체의 시위가 사라졌다. 최루탄 냄새가 가신 거리에는 힘찬 건설의 망치 소리만이 들렸다. 오트볼타의 개혁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산카로야말로 민족의 영웅이죠. 물귀신보다 더 질긴 가난이란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이 나라의 어른이세요. 우리 오트볼타 역사에서 언제 하루 세끼 제때 먹어본 적이 있나요? 온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산카로는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아 마땅해요. 뭐니 해도 우리 오트볼타 국민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산카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온 국민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난관이 닥치면 닥칠수록 이해에 굴하지 않는 슬기와 용기를 부여했죠. 제가 식민지 시대도 살아보고 공화국 시대도 살아봤습니다만 역시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회복지와 문화복지가 이만큼 잘 될 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경로 효친 사상이 지금처럼 장려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노인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고 노부모를 모시는 이들에겐 경제적 혜택까지 줍니다. 모든 무이촌 농촌 마을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꿈에 그리던 낙원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쌍카로에 대한 국민들의 칭송은 끊이지 않는다. 오트볼타 공화국의 지식인들은 그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오트볼타에서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태용 씨의 확고한 신념과 민족 중흥회의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쌍카로의 집념 때문입니다. 국민 의식 속에 자주정신을 크게 함양했고 이로 인해서 자기 비하의 열등의식을 깨끗이 정산하게 됐죠. 그때부터 민족의 무한한 저력과 자신감으로 내일의 번영된 조국을 내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이 가져다준 산물인 동시에 정부가 국민 단합을 저해하는 부조리 퇴폐 풍조를 추방하는 서정 쇄신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혁명이 일어난 지 15년, 쌍카로의 선언대로 오트볼타는 이제 환한 광명의 대낮을 맞게 됐다. 국민들은 비로소 누대에 걸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며 이 나라 최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유태용 씨와 오트볼타 국민들에게 있어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느닷없이 밀어닥쳤다. 오트볼타 국민들로선 그들의 전성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간 셈이었다. 쌍카로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해 대통령 전용구장을 만들 정도였다. 자, 꼼배래! 이륙하시! 옳지! 1998년 10월 15일, 쌍카로는 혁명 동지들과 함께 공을 차게 된다. 그중 한 사람 꼼배레는 쌍카로와 형제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쌍카로가 권력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도 든든한 친구 꼼배레가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 저런 바보 같은 놈! 골대 앞에서 헛발질이라니! 축구는 열기를 더해갔다. 일상사에서 벗어나 사관생도 시절처럼 친구들과 잔디밭에서 마음껏 공을 치며 쌍카로는 한껏 기분이 고조됐다. 아니 뭐야? 아니 벌써 전반전이 끝난 거야? 그래. 좀 쉬었다 하자고. 나 얼음물 좀 줘. 시원하다. 사관생도 시절에 말이야.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자네 기억나나? 쉬는 시간에 얼음물을 마시며 생도 시절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을 때 화장실에 갔던 꼼배레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쌍카로 앞에 다가섰다. 쌍카로.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는 운동복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아니 그게 뭐야? 총이잖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오트볼타의 평화를 위해서. 꼼배레의 총이 불을 뿜었다. 쌍카로를 암살한 꼼배레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 있다. 왕년의 대부호 뿌끼나가 현재 이 나라의 국무총리다. 릅동과 엉갈송도 꼼배레 정부의 강요로 입각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음을 쌍카로는 미처 간파하지 못했었다. 부키나와 같은 부호들은 끈질기고도 은밀하게 권력 내부의 분규를 조장했어요. 결국 꼼페레도 이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실 이때 쌍카로는 꼼페레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부호들한테 압수한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꼼페레가 선수를 친 거죠. 사실 오트볼타는 쌍카로가 15년간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권력 내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직을 순차적으로 물려받게 되리라 기대했던 혁명 동기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던 것이다. 특히 혁명 동기 꼼페레의 입장에서 보면 쌍카로와 수평적 관계였던 자신의 위상이 권력 장악 이후 수직적 관계로 변했음에 말할 수 없는 낭패감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영부인 세니킨도 자신의 남편인 쌍카로의 복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어요. 쌍카로는 인기 연예인을 비롯해 대통령궁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상대로 이 무분별한 엽색 행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김에 세니킨도 바람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그 상대가 꼼페레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 꼼페레로서는 이 소문이 쌍카로 귀에 들어가기 전에 거사를 서둘러야 했죠. 꼼페레는 북기나, 엉갈송, 르프동 등의 구귀족 세력들과 손잡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그동안 억눌려 살던 국민들은 그의 구호에 솔깃해졌고 그는 쉽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쌍카로가 죽자 유태용 씨의 안전이 위협됐다. 시위대는 유태용 씨 사택으로 몰려와 구호를 외치며 그의 처벌을 요구했다. 집은 시위대에 의해 포위됐고 이젠 꼼짝없이 잡혔구나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런데 오전 10시가 됐어요. 10시만 되면 이 나라에선 모든 국민이 체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 체조를 의무적으로. 그날도 10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 말고 체조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유태용 씨는 프랑스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프랑스 정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오트볼타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이듬해인 1999년 1월 우리나라로 귀국했다. 현재는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 전 그곳에 다녀왔던 제 후배가 그러는데 요즘 이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쌍카로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쌍카로를 독재자라고 몰아붙이던 그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나라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업자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소수 기득권층의 사치와 불법 행위는 크게 달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쌍카로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요. 이제 곧 쌍카로의 복권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쌍카로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 그 개혁 핵심 브레인인 저를 다시 찾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유태용 씨는 오트볼타로 되돌아가 여생을 오직 오트볼타의 번영을 위해 바칠 생각이라 한다. 유태용 씨는 한국 사람들이 대거 오트볼타로 진출해 한국인의 위대성을 지구촌 곳곳에 과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프리카 이민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제가 복권이 되면 저하고 같이 오트볼타로 가서 그 나라 번영을 위해 한번 일해보자고요.
거기에서는 아마 자동차 정비점이나 소형 스쿠터 판매 수리점을 열면 잘 될 거예요. 가전제품 중고 수리 판매점도 좋고요. 아니면 슈퍼마켓이나 채소 재배 수출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유태용. 아프리카에서의 궁핍과 가난을 몰아낸 인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자랑스런 한국인. 비록 지금 잠시 피신해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유태용 씨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저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과시한 자랑스런 한국인임에 분명하다. 출연 탁원재, 윤병화, 김익태, 권영훈, 이장원, 양석정, 이규석, 고재균, 임채헌, 위훈, 김미나.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안익수, 기술 구본수. KBS 무대 오트볼타 공화국 체류기 최재도 극본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